무심코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겨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먹어도 맛있는 계란은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나트륨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맛이 부드러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영양 가치와 건강에 좋은 계란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최악의 계란 섭취 방법들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계란은 슈퍼푸드로 분류되어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식단 중에 활용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은 콜린과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와 눈의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테인은 우리가 흔히 영양제로 챙겨 먹는 그 루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축적되어 기능을 약화시키는 활성산소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 좋다고 합니다. 또 콜린이라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면서도 몸에서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섭취를 음식으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왕이면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우리 몸에 좋은 계란으로 콜린까지 섭취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태아기에도 콜린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도 계란이 권장되고 노인분들의 인지능력 유지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음식은 골고루 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란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나쁜 음식과 최악의 계란 섭취 방법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차입니다. 계란을 먹은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되는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차를 바로 마시게 되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녹차나 홍차 그리고 보이차와 같이 씁쓸한 맛이 강하게 나는 차는 계란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차에 들어가 있는 탄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산이 달걀의 단백질 성분과 합성을 하면 장의 연동운동을 느려지게 하여 변비가 쉽게 생기고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의 인체 흡수를 높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탄닌산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탄닌 단백질은 소화는 물론 흡수도 잘 되지 않아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하고 대변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합니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복통과 변비는 물론 장의 염증이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걀을 먹은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커피와 초콜릿도 계란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두유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계란과 두유를 같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유를 계란과 같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유의 주 성분인 콩에는 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트립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트립신은 효소의 일종으로 음식물로 섭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트립신 성분은 대부분의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만 계란 흰자에 함유된 난송단백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체내에서 결합하여 각각의 영양 성분을 파괴합니다. 계란과 두유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지만 영양적으로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두유 이외에도 콩국이나 콩국수도 계란과 같이 먹으면 영양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소염제입니다. 계란을 먹은 후 약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 성분 때문인데 이런 행동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때문에 먹는 소염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몸속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뇌 건강 등 건강상 이점이 많지만 염증과 바이러스 등의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계란과 소염제가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줄어들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후 소염제를 먹는 것이 좋고,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란의 과다 섭취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가공육, 붉은색 육류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다양한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특정 육류와 함께 섭취할 때는 소화 불편, 영양 불균형, 과도한 칼로리 및 나트륨 섭취, 그리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시지나 베이컨처럼 과도하게 가공된 육류는 높은 수준의 나트륨, 방부제,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란을 함께 섭취할 경우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비교적 높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방 가공육과의 조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육은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는 보존기간을 늘리고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다양한 첨가물과 방부제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열을 가할 경우 산화 콜레스테롤과 같은 화학적 변화와 함께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화 생성물을 만듭니다. 이런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므로 가공육의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습관과 치매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하루 25g 위 가공육을 섭취한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44%나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생선, 굴, 덜 익힌 새우입니다. 계란은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는 다재다능한 식품이지만 특정 해산물과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선하지 않은 생선, 굴, 덜 익힌 새우와 같은 해산물은 식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소화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란과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식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은 살모넬라균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신선하지 않은 생선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나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와 같은 다른 병원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굴은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 같은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굴을 섭취하면 이러한 병원체에 대한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란과 생굴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식중독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소화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새우와 같은 해산물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병원균이나 기생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란과 마찬가지로 덜 익힌 새우는 살모넬라균이나 기타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계란과 섭취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식재료나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면 꾸준히 섭취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따라서 판단해서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